상위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지는데 어쨌든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30대, 40대가 많으시면 자녀들이 많잖아요.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일 재밌는 것 중에 이제 아이가 어려요. 예를 들어서 한두 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니까 애를 해외여행을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보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경험치는 자연스럽게 내가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뉴런 체계를 만드는 거죠. 계속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자극이니까 일반적인 똑같은 자극이 아니라 가게 되면 공기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다 틀려지면서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자극하는 거죠. 그 자극이 계속해서 뉴런을 만들어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기억을 하냐 기억을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경규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데리고 가지 마라. 돈 아깝다. 이게 근데 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신의 물방울을 보면 칸자키 시스코의 아버지가 얘한테 연필심도 맛보라고 하고 가죽도 맛보라고 하고 어릴 때부터 미래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걔가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기억의 저장고에서 꺼내잖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그 30, 40대 엄마 아버지들은 아이들한테 좀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 거예요.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 뭐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뭐 40대는 시속 40km, 뭐 50대는 시속 50km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좀 황박이 얘기한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더디게 간다라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할 때는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건 뭐냐면 시간 자체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새로운 자극들이 촘촘히 배열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거예요. 어릴 때는 보는 것마다 새로운 거라. 초등학교 가면 하루하루 새로운 거라.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자극이 배열되지 않고 늘 있었던 자극이 배열되기 시작하느냐? 결혼하고 직장하고서 가지고. 그래서 루틴화된 생활을 할 루틴화돼요. 그러면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할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더라도 평소에 자기 일과 전혀 다른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돈만 된다면 여행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훅 60, 훅 70대 따요. 그래서 뭐 요즘 제주도를 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거죠. 제주도를 갈 때 늘 다른 방식으로 가보는 거예요. 한 번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한 번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보는 거고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가보는 거하고 이러면 제주도 몇 번 갔다 몇 번이나 갔지 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다 새롭게 기억되거든요. 나이 들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는 새로운 경험을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도 돼요. 저는 이게 뭐 이게 무슨 정규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도 아닙니다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배울 때가 있거든요. 오늘 황박 얘기할 때도 좋고 이런 얘기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표현 같지만 저는 내가 어떤 보고서에 전략 보고 써야 되겠다가 딱 떠올랐어. 당신 얘기. 이게 경험과 경험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서를 하나 써야 될 게 있는데 기획서를 이 얘기를 써야 되겠어. 제주도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자극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갔을 때 얻는 자극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가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거길 가는 방법만 달리해도 새로운 자극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런 가는 방법만 달리해도 가서 얻는 자극을 받는 어떤 수용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제주도 섬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만들지도 않고 새로운 운송선을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자극, 새로운 오퍼링이 될 것 같아. 브랜드에 있어서도. 아까 황박 얘기랑 이 얘기는 이렇게 써먹으면 딱 좋겠다. 아이씨, 쓰고 나서 되면. 지금 1시에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금 6시입니다. 슬슬 얘기를 좀 마무리 해볼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조합해서 뭔가를 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요. 콘텐츠로 창업하라는 책이에요. 콘텐츠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조 플리지의 책이고요. 그 책을 보면은 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어떤 균형을 잘 알려주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걸로 좋아하는 거를 담는 콘텐츠를 만들면 돼요. 잘하는 걸로 좋아하는 거를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면 돼요. 예시를 꽤 많이 들었는데요.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저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 저 영상 만드는 거 잘합니다. 좋아하는 것, 떠드는 거 좋아합니다.
합쳐서 삼행시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회사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본인의 컨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지 말고 잘하는 걸로 돈 벌고 좋아하는 걸로 돈 쓰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좀 조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바로 치고 나와야지. 아니야. 좋아하는 거를 내가 잘하는 걸로 좋아하는 걸 컨텐츠화해서 해봐라 이랬죠. 그래서 네네. 그 문표가 그 얘기 하셔서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는 건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바로 떠오르는 게 일본 J리그 떠올랐어요. J리그? 네, 일본 J리그가 우리나라보다 늦게 출범했지만 J리그는 학고든지 덴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회사가 기획한 작품이에요. 팀별 이름부터 다 브랜드화 시켜서 했어요.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83 슈퍼리그 야 축구 프로를 만들어 다음 달에 바로 만들어진 거고 걔는 그 기간 동안 기획사 대행사가 붙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건 그런 플래닝이나 브랜딩인데 좋아하는 건 축구다라고 생각하니까 팍 J리그가 떠오른 거예요. 물론 J리그가 K리그보다 뭐 우세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4년 연속 아시아 탑 리그 K리그입니다. K리그 많이 봐주세요. 네. 한준희 해설위원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아. 그런가? 싸버지시죠, 싸버지. 네. 저는 이 한 선상이라고 봐요.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준비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나올 준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로라는 개념이죠.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행복감을 최대화시키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이제 하나의 더 이슈가 생긴 게 수명이 연장된 거죠.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 생활은 퍼스트 라운드죠. 세컨 라이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컨 라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심각하게 할 때라는 거죠. 나이 불문. 나이 불문. 왜냐면 물론 미리 준비하면 좋지만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만큼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차근히 준비하는 작업들이 시작돼야 된다. 빙산의 윗단도 중요하지만 빙산의 아랫단, 즉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다. 근데 이게 스스로 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보고 나는 도대체 누군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했지, 이런 걸 싫어했지. 그래서 아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잘하는 거를 조합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걸 찾아가는 작업들. 그래서 그 찾아가는 앞단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작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좀 테크니컬한 얘기로 좁혀서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 이게 사치스러운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은 첫 단계는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좋은 회사를 갈 거냐, 오래가는 직업을 찾을 거냐의 결정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직업을 찾는다고 할 때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의 특성이 우선되는 걸 할 거냐, 그 직종의 특성이 우선되는. 예를 들면 나는 마케터로서 어떤 분야는 마케터라는 직무를 가지고 하는 게 확신이 있든 없든 그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뷰티 업계, 뭐 식품 업계 그런 식으로 정하고 한 대로 100%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정하고 가시는 게 나중에 어떤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에 취직하셨을 때, 취업하셨을 때 뭐 그런 고민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과 일이 상충될 경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죠. 이 일이 뭐 재미있고 월급도 많이 주는데 내 어떤 신념과 배치된다 그러면 과감히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쉽지 않잖아요. 밥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로 가면 일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일은 잘하냐 못하냐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서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방향성을 명확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회사 생활, 직장 생활로 내 역량을 다 투입하고 내 개인적 시간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여기에 성취를 내 제일 큰 보람으로 할래 그러면 뭐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고 일만 쎄빠지게 하세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면 9 to 6 정확히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 내 퍼스널 라이프가 중요하다. 그놈의 워라밸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하세요.
두 개가 동시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전올부 두 손에 떡 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정해야 될 것 같고, 퇴사의 시기는 한 조직 내에서 퇴사의 시기는 개인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5년, 10년 선배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처우를 받고 있는지가 내 비전이에요. 거기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 실망감을 느낀다면 퇴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직은 내가 하던 업종과 비슷한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판을 바꾸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사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대행사에 간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일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럼 아예 다르게 하거나요. 창업의 경우는 아이디어 싸움 아니다. 제일 불행한 삶이요.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그걸 실현할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가 되려면 돈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단순히 번뜩이는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역량을 발휘했던 거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게 창업이라 생각하시고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아주 나쁜 회사 아니면 잘리기 전까지 다니세요. 세상 별거 없어요. 남아있는 애들은 뭐라도 다 뎁디다. 아, 이거 슬프다. 아니. 슬프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애처롭고 짠하다? 뭔가 짠하다. 황영이 저한테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적이 없었는데. 우리 제가 입사 동기 중에 처음으로 퇴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2년쯤 됐을 거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보니까 동기들끼리 친하잖아요. 거의 다 모인 거예요. 보드에다가 대행사니까. 이렇게 퇴사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써줬던 말이 지금 생각해도 훌륭한 표현인데 선택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인생 비보호 좌회전. 꺾을 때는 확 꺾어라. 이거였거든요. 그럴 자신 없으면 선택은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하고 싶을 땐 할 수 있지만 그때 일어나는 책임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정된 상태로 보호도 받고 싶으면서 뻑하면 퇴사하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이직도 하고 담을 수 없는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욕심을 다 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잔소리 마치겠습니다. 네. 문피 마지막으로. 훅 들어왔네 방금.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죠.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삼행시 컨텐츠를 보고 저거 제작비는 나올까라고 걱정하시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고마운 구독자와 애청자분들이 계세요.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삼행시가 취미이고요. 그리고 문피라는 회사를 놓고 보면 저는 일종의 CSR 활동이라고 봐요. 제가 이 나이 겪으면서 왔던 시행착오들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팁을 황형, 황박, 우리 흥 소장 그리고 앞으로 또 모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좀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팁을 드리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 삼행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취미라는 건 돈과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낚시할 때 낚싯대 사고 차 몰고 강이 됐건 바다 됐건 결국 돈과 시간을 쓰잖아요. 그렇게 낚시를 가서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다고 해서 나 오늘 헛살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취미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진짜로 나를 규정하는 단어가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다녔던 혹은 내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혹은 내 일, 레퍼런스로만 규정되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얘기할 때 앞에 내세웠던 그런 것들이 매우 공고해 보이지만 그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회사, 일 외에 한 사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생뚱맞은 거, 엉뚱해 보이는 거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일의 양이나 시간이 줄어들 때 굉장히 쉽게 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두 개, 두세 개는 엉뚱한 거라도 나를 규정하는 단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걸 찾고 황 박사님 말씀대로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잔소리 드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황 박사 다음에 한 번 더 모십시다. 이 양반 구라가 좋은데 나 오늘 처음 봐서 사실은 막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대민대민한 게 있었어요. 다음에 또 모셔서 다음에 주제를 좀 좁혀서 얘기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참 재미있게
삼원색이라고 하죠. 빨로 판데 제가 또 영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RGB로 모였습니다. RGB로. 네. 지금 황영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번뜩 떠올랐던 게 정승의 마부가 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바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회사, 뭐 직업. 근데 그거를 놓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인생의 모토고요. 네. 왕년회라고 말하는 네 나이 때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 의미로 삼행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잔소리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워낙 주제가 광범위해요. 취업부터 이직까지니까 20대부터 한 5, 60대가 다 포괄되는 얘기거든요. 타겟이 넓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범용적인 잔소리라 생각해 주세요. 문피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황 박사 한 번 더 모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심리학 관련된 거로 주제를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마 정말로 재밌고 동시에 유익한 컨텐츠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하자면 황박하고 저하고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잠깐만 광고할게요. 여러분 심리학자 그 정신병원의 가장 큰 라이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당이지 무당. 그렇죠. 왜냐면 자기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내게 하는 게 심리치료의 기본이거든. 그거예요. 나이키에 적은 닌텐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당이라면 점술가죠. 그래서 제가 점집으로 간 심리학자라는 콘텐츠도 기획 중입니다. 어우 섹시하다. 괜찮지? 아, 좋습니다. 점집으로 간 심리학자도 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컨텐츠에 제가 가끔 나와서 심리학 학부 출신 이러고 특별 출연 가끔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자, 원샷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